안녕하세요. 저는 50대 후반 여자입니다. 저도 나름 우여곡절 겪으면서 험한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얼마 전 제게 일어난 일에 비하면 50년의 세월을 별탈 없이 거쳐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게는 공주보다 귀한 딸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렇겠지만 자식이라는 게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 하나뿐인 제 딸과 말도 안 되는 일에 휘말리게 돼서 이렇게 몇 자 적어봅니다. 어쩌면 제 딸은 마음속에서 저라는 사람을 지워버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벌써 마음이 아려오네요. 제가 처음 딸을 품에 안았던 제 나이 25살 때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남편을 중매로 만나 결혼을 하였고 1년 만에 아이가 바로 생겼는데 우리 부부가 연이 아니었던 건지 아니면 그 사람의 생이 짧은 팔자였는지 모르겠지만 제 남편은 저와 아이를 두고 먼저 저 세상으로 떠나갔습니다. 그 사람이 일하던 공장에 큰 화재가 났고 창고 안에 있던 사람이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다는데 처음에 그 말을 듣고는 나와 아이만 남겨두고 떠난 남편이 원망스러워서 며칠 밤을 지새우며 펑펑 울었던 기억만 납니다. 너무 심한 스트레스로 유산 위기까지 왔었지만 고맙게도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나 제 품에 안겨주었고 그렇게 저는 팔자에도 없던 과부로 살게 됐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남편 없이 혼자 아이 키우는 저를 보면서 아이고 애기 엄마가 무슨 고생이야. 남편 없이 애 키우는 게 어디 보통 일이야. 그렇다고 엄마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애를 고아원으로 보내는 것도 못할 짓이잖아. 아이고 나라면 못해. 그냥 기회될 때 얼른 맹추 같은 남자 하나 잡아서 확 잡아뜨려버려. 그래야 팔자라도 고치지. 라면서 차마 입에도 담지 못할 험한 말들을 해댔고 저는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도 악착같이 딸아이를 지켜내기 위해 돈이 되는 일이라면 뭐든 다 하고 살았습니다. 길거리에서 과일도 팔아보고 남의 집에서 가정부도 해보고 여자들은 잘하지 않는다는 이동식 화장실 청소하는 일도 했었지요. 그렇게 금이야 오기야 키운 딸은 누구보다 건강하고 어엿하게 자라주었고 장학금 한번 놓치지 않고 대학까지 졸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사이 몇 남자들이 제가 좋다면서 따라다니기도 했고 딸아이 몰래 연애를 한 적도 있었는데 차마 자식이 있는 과부라는 얘기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아서 얼마 못 가고 헤어진 적도 있었지요. 솔직한 말로 제가 생각하기에 남자가 자식 있는 여자를 받아들이는 게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아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도 그냥 저 혼자 마음을 정리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빈자리는 제 사랑스러운 딸이 채워주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아직도 제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은 기억이 딸아이가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해서 첫 월급을 받았던 날이었습니다. 엄마 나 알바비 받아서 엄마 선물 샀는데 마음에 들지 모르겠다. 너무 비싼 건 못 샀고 그냥 작은 거 샀어. 얼른 풀어봐. 라면서 제 손에 쥐어준 건 여성용 핸드크림이었습니다. 엄마 이런 거 발라본 적 없지? 평생 고생만 하고. 이제 나도 보니까 너무 일 많이 하지 마. 내가 취직하면 우리 엄마 평생 호강시켜줄게. 그러니까 이제 일 그만하고 남자친구도 좀 사귀고 취미생활도 하고 그래 알겠지? 라면서 제 손에 작은 선물을 쥐어주는데 엄마 자격도 없는 제 밑에서 이렇게 예쁜 딸아이가 자라준 것이 어찌나 감사하던지 그날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생전 먹어보지도 않았던 비싼 고깃집에 가서 딸아이랑 배 터지게 고기를 구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딸아이는 어엿한 직장인이 됐고 저도 나이가 50이 넘으니까 일할 만한 곳도 마땅히 없고 애를 키워놓으니 돈 들어갈 곳도 별로 없어서 동사무소에서 하는 꽃꽂이 수강도 하고 평소 배우고 싶었던 노래를 배우면서 즐거운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때는 저도 사람이 고팠던지라 노래 수업에서 만난 저와 비슷한 또래의 남자와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수업이 끝나면 같이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면서 데이트 같은 걸 했지요. 그런데 하루는 그 남자가 그러더군요. 순정씨 제가 진짜 아끼는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이 순정씨가 보고 싶다고 엄청 보채네요. 같이 밥 한 번 먹자고 하는데 어때요? 불편하지 않겠어요? 라고 묻는 겁니다. 불편하긴요. 친한 동생인데요.
그냥 밥 한 끼 먹는 거라 어렵지 않아요. 시간 되면 같이 한번 보죠. 라고 그 남자의 부탁을 들어주었고 동생이라는 그 친구와 셋이 식사 자리를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이라는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꼭 영화 배우처럼 키도 크고 인물도 출중한 것이 너무 잘생겼더라고요. 첫 만남 자리라 어색할 줄 알았는데 성격도 어찌나 소탈한지 우리 세 사람은 금방 친해졌고 그날 밤 술자리까지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헤어지기 직전 제 연락처를 묻더라고요. 누나 그냥 편하게 누나라고 할게요. 가끔 연락해도 되죠? 형 나 누나한테 밥 좀 얻어먹어도 되는 거지? 질투하기 없기. 라면서 제 연락처를 물어보는데 제 남자친구 눈치가 좀 보이던 찰나에 당연하지 우리가 무슨 사귀는 사이도 아닌데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내가 좋으면 연락하는 거지. 라면서 황당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어린애들도 아니고 직접적으로 사귀자는 말을 하진 않았지만 전 그래도 나름 진지하게 그 사람과 만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귀는 사이가 아니라니. 그 얘기를 듣고 나니 그 남자한테 정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그 뒤로는 동생이라는 사람은 제게 매일 연락을 해왔고 단둘이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첫 만남에서부터 누나 하길래 저보다 어리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막상 나이를 들어보니 15살이나 어린 남자더라고요. 나이를 듣자마자 겉으로 티는 안 냈지만 내심 놀라기도 했고 이 남자랑은 연인이 될 순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을 그으면 그을수록 그 친구가 제게 점점 다가오는 겁니다. 제가 그때 아는 언니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주고 있었는데 그 가게로 꽃다발을 보내기도 하고 일이 끝날 때까지 가게 앞에서 저를 기다렸다가 집에 데려다 주기도 하더라고요. 매번 오이만 받기가 좀 그래서 저도 몇 번 밥을 사기도 했습니다. 물론 어린 친구에게 마음이 없었다면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라는 생각을 100번 아니 1000번이고 더 했었지요. 그냥 잘 아는 친한 동생으로만 지내자고 몇 번이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제가 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를 집에 데려다 주던 날이었습니다. 집 앞에서 차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는데 그 남자가 제 손을 잡으면서 누나 아니 순정아 우리 진지하게 한번 만나보자. 너도 다 마음에 들잖아. 뭐가 그렇게 걸리는데? 누가 너랑 결혼하겠대? 그냥 연애만 하자는 거잖아. 내가 나이는 어리지만 그렇게 책임감 없는 놈은 아니야. 솔직히 막말로 아무 말 없이 그냥 유사 연애하듯이 행동할 수 있는데 그건 너무 남자답지 못하잖아. 안 그래? 그래서 더더욱 형한테 상처받았던 거 아니야? 그런 놈과 비교하는 것도 웃기지만 난 그놈처럼 그렇게 무책임한 행동 안 해. 라면서 저를 안심시키는데 비록 어리지만 남자다운 모습을 보이니 아닌 걸 알면서도 이 사람에게 끌리는 제 마음을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생전 처음으로 제 나이 50에 15살이나 어린 남자와 연애라는 걸 하게 됐습니다. 혹시나 단어 하나하나에도 세대 차이가 날까 노심초사했고 제가 나이가 많다 보니 불편한 점이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어린 남자를 만나보니 너무너무 행복한 겁니다. 또래 남자들과는 다르게 매너도 좋고 센스도 있고 기념일도 잘 챙겨주는데 연애가 이렇게 좋은 건 줄 알았으면 젊을 때 좀 많이 해보는 건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사람에게 푹 빠졌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 그 사람과 연인으로 지냈는데 점점 선을 넘는 행동을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루는 그 남자가 저를 만나자마자 다짜고짜 휴대폰 줘봐. 요즘 뉴스에서 보니까 인터넷 채팅 같은 걸로 남녀가 만나고 한다는데 당신도 그런 거 아니야? 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아이고 이 사람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애들이야? 그런 걸로 남자나 만나고 있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라면서 장난으로 넘겼는데 그 사람은 진심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결국 휴대폰을 보여줬는데 제 사진첩에 있는 사람들을 일일이 체크하면서 신원을 확인하고 저와 어떻게 알게 된 사이인지 얼마나 자주 만나는지를 간섭하는 겁니다. 그 정도야 뭐 제가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일하는 식당까지 매일 찾아와서 남자 손님에게 반찬을 갖다 주려고 하면 갑자기 쟁반을 떼어서 자기가 직접 가져다 주기도 하고, 화장실에 있거나 샤워를 하는 동안 전화를 못 받으면 집까지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점점 그런 행동들이 제 목을 조여왔고 그 남자가 답답하다고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일 끝나고 집에 들어와서 전화기를 쳐다보며 한숨을 푹푹 쉬자 딸아이가 제 모습을 보며 "엄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김 여사 연애 사업이 잘 안 되시나? 남자 고민이면 이 딸한테 얘기 좀 해봐. 내가 또 연애 박사라 그런 건 잘 해결해 줄 수 있어." 라면서 말을 해보라고 하는데, 이 나이 먹고 남자 때문에 고민이라고 얘기하기가 창피해서 됐어. 그냥 말도 마라. 나이 먹고 남자 만나려니까 힘들어 죽겠다. 그냥 정리해야지. 라면서 말을 막아버렸죠. 그렇게 점점 마음이 지쳐갈 때쯤 그 남자와 정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생겼습니다. 동네에서 유명하다는 음식점에서 밥을 먹고 나오는데 갑자기 "당신이야 지금 사는 집 당신 집이야? 아니면 전세야?"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런 건 왜 물어? 내가 이 나이 먹고 집도 없을까봐 그래?" 라고 했더니 "당신 이름으로 돼 있는 건 맞지? 딸이랑 같이 살지? 그럼 그 집 명의 한번 확인해보자."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전 남편 명의로 그 집에 살면서 남자한테 꼼짝 못하는 여자들이 많더라고. 맘 같아선 그 집 내 명의로 돌려버리고 "당신 집에 들어가서 같이 살고 싶은데 우리가 결혼하기로 한 사이는 아니니까 그렇게는 못하겠고, 당신 전 남편이 일찍 죽었다고는 하지만 내가 눈으로 확인하지 않은 이상 그건 모르는 거잖아." 라면서 저희 집 명의를 확인하려고 들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이놈이 내 재산을 거저먹으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바로 들었고, 더 이상 그 말에 대답하고 싶지도 않아서 버럭 화를 내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때부터 전화가 미친 듯이 오는 겁니다. 처음엔 받을 때까지 전화를 걸다가 자기도 지쳤는지 1시간에 한 번씩 2시간에 한 번씩 간격을 늘려가더라고요. 결국 저는 벨소리를 무음으로 돌려놓고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부재중 전화만 50통이 넘게 와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온몸에 소름이 돋기 시작했고, 1년 넘게 만나면서 나를 그저 좋아하는 줄로만 알았는데 이게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라는 걸 뒤늦게 알아차리게 됐습니다. 결국 저는 그날 바로 휴대폰 번호를 바꿨고 언니 가게에도 더 이상 일을 못하게 될 것 같다고 전화로 통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그 남자는 제가 어느 아파트에 사는지는 알고 있지만 몇 호까지 사는 줄은 알지 못해서 집까지 찾아오진 못했고, 창문을 빼꼼 열어서 쳐다보면 그 남자가 담배를 태우면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도 발견할 수 있었지요. 경찰에 신고도 할까 생각했지만 혹시나 이 남자가 저에게 보복이라도 할까봐 겁이 나서 신고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집에 딸아이만 남겨두고 어릴 때부터 한 동네 살던 언니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언니는 다른 건 다 됐고 우선 몸만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야반 도주하듯 남들 다 자는 시간에 저는 몰래 몸만 빠져나왔습니다. 그렇게 그 남자와의 연락을 일방적으로 끊어버린 뒤 몇 번이나 딸아이에게 "너도 이제 그 집 나와. 엄마가 길게 말은 못하는데 동네가 좀 위험하기도 하고 너랑 떨어져 사니까 마음이 불편해. 걱정돼서 그런 거니까 대충 정리하고 나와." 라고 설득했지만 "엄마 나 집이 회사에서 5분 거리인데 지금 당장 어떻게 집을 이사해? 어차피 나 그 사람 얼굴도 모르고 그 사람도 나 모르는 게 아니야. 엄마가 내 딸인 줄도 모르는데 그냥 여기서 지내면 안 돼? 내가 애도 아니고 너무 걱정하지 마." 라면서 오히려 저를 달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한동안 딸과 떨어져 살게 됐고, 아무리 자식이라도 눈에서 멀어지니 마음도 멀어지는 건지 같이 살 때보다는 신경이 조금 덜 쓰이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각자의 인생을 살면서 5년 정도 시간이 흘렀고 제 딸도 결혼 정년기에 접어들게 됐죠. 그런데 30이 다 된 제 딸이 한 번도 남자친구에 대한 얘기는 한 적이 없었는데 반가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엄마 나 남자친구 생겼는데 엄마한테 꼭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이야. 너무너무 괜찮은 사람이라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엄마 만나볼래? 어때?"
라고 묻더라고요. 세상에 우리 딸이 벌써 다 커서 시집갈 생각도 하다니 당연히 만나봐야지. 아마 통과 못하면 결혼도 안 되는 거 알지? 난 오픈 엄마야. 엄한 놈 데려오면 바로 탈락시킬 거니까 그렇게 알아. 라면서 엄포를 놨습니다. 딸은 배꼽을 잡고 웃으면서 엄마도 보면 너무 좋아할 거야. 키도 크고 잘생겼고 너무너무 괜찮아. 엄마랑 성격도 잘 맞을 거야. 아마 100점까진 아니어도 90점 정도는 될 것 같은데. 라면서 자신감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일주일 뒤 딸의 남자친구가 저희 집에 인사를 오는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장을 보고 부지런을 떨면서 거하게 준비했습니다. 처음으로 만나는 딸의 남자친구이다 보니 평소 잘하지 않던 화장도 하고 옷도 갈아입고 딸을 기다렸죠. 그때 딸아이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는데 저는 딸아이 남자친구라는 사람의 얼굴을 본 순간 너무 놀라서 뒷걸음질 치고 말았습니다. 선영아, 너 어떻게 저 사람이랑?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이랑 같이 들어오니? 라고 딸아이에게 물었더니 엄마 인사해. 내가 얘기했잖아. 내 남자친구야. 한석 씨도 인사해. 우리 엄마야. 라면서 웃어 보이며 저희 둘을 인사시키는데 손이 떨려서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그 사람은 5년 전 저를 야반 도주하게 만들었던 그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 저와는 다르게 그 사람은 태연하게 제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 선영이 남자친구입니다. 라고 인사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딸아이와 그 남자 앞에서 밥상을 엎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런 놈한테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부지런했던 게 아닌데 그놈의 얼굴을 보니 화가 머리끝까지 나더라고요. 순간 제 딸은 소리를 지르며 엄마 왜 이래? 뭐 하는 거야? 하면서 저를 말리는데 결국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남자에게 달려가서 바로 멱살을 잡았고 제 딸은 저를 말리는데 도저히 정신을 차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는 그 남자를 때리다가 딸의 만류의 자리에 앉아서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선영아, 저 사람이 진짜 내가 말한 그 남자야.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니 진짜. 나는 지금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만났는지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런 건 알고 싶지도 않아. 절대 안 된다. 무조건 안 돼. 저 사람이 누군 줄이나 알아? 저 인간 엄마가 말했던 그 스토커 새끼라고. 엄마 말 무슨 말인지 알아? 라고 바락바락 소리를 질렀는데 갑자기 남자가 스토커라니? 말이 좀 심하네. 난 그때만 해도 당신에게 최선을 다했고 진심으로 당신을 좋아했는데 뭐. 스토커. 사랑한 게 죄야. 날 무작정 이유도 없이 밀어낸 건 당신이야. 라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저는 다시 일어나서 그 놈의 멱살을 흔들며 사랑. 넌 진짜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해? 내가 탐낸 게 내 재산은 아니었고 평생 동안 내가 벌어놓은 이 집을 거저먹으려고 했던 게 아니야. 내가 그렇게 만만하게 보여? 지고 뚫린 입이라고 막말하지 마. 사랑. 너 그거 병이야. 여자한테 집착하는 척하면서 거저 돈 뜯어내려고 하는 거 그거 정상 아니야. 내가 말을 못해서 그렇지 내가 경찰에 신고하려던 걸 몇 번이나 참았어. 너 그거 사랑이라고 착각하지 마. 라면서 소리를 질렀더니 갑자기 제 딸이 그만해. 지금 이게 다 무슨 말이야? 이 사람이 엄마 힘들게 했던 그 스토커라고? 확실해? 당신이 말해봐. 당신 입으로 직접 말해보란 말이야. 라면서 그 남자 앞에서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남자가 제 딸 어깨를 잡고 달래면서 스토커는 아니었어. 내가 미리 말 못한 건 미안한데 나도 타이밍을 놓쳤을 뿐이야. 너한테 진작 말하려고 했는데 내가 너네 엄마랑 사귀었던 사이라고 어떻게 말을 하겠어? 근데 오해는 하지 마. 나랑 저 여자 정말 아무 일도 없었어. 그냥 손잡고 데이트한 게 전부야. 내가 나이도 많은 저 사람이랑 뭘 하겠어?
그리고 여기서 다 말할 순 없지만 나한테도 시간이 필요했어. 나보다 8살이나 어린가. 내 마음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 넌 이해 못해. 아마 죽어도 이해 못할 거야. 라면서 온갖 슬픈 연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남자는 갑자기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야, 이 새끼야 너 거기 안 서. 당장 내 딸이랑 헤어져. 이 족제비 같은 놈아 라면서 그 남자 뒤에 대고 소리를 지르는데 엄마 그만해. 엄마도 잘한 거 없잖아. 저 남자가 엄마보다 어려도 한참이나 어린데 저런 남자랑 연애를 했다고? 난 엄마가 남자 때문에 힘들어할 때 당연히 엄마 또래랑 만나는 줄 알았어. 어리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도 많아야 3살 아니 5살 정도겠지 생각했어. 근데 뭐 15살이나 어린 남자? 솔직히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저 남자가 스토커라고 일방적으로 연락 끊고 잠수 타버리면 끝이야. 이건 엄마도 잘한 게 없어. 나 이런 말 진짜 하고 싶진 않은데 엄마 너무 실망스러워. 라면서 그 남자 편을 들더라고요. 그리고는 저를 혼자 두고 그 남자를 따라 뛰쳐나갔습니다. 그 뒤로 제 딸은 전화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의 집에 찾아가서 벨도 눌러보고 문 앞에서 기다려도 봤지만 얼굴을 보여주기는커녕 제게 문자로 엄마 나 조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그 사람을 선택할지 정리할지는 내가 결정할게. 엄마는 참견하지 말아줘. 라는 말만 할 뿐이었죠. 마음 같아선 당장 두 사람을 헤어지게 만들고 싶었지만 그게 어디 제 마음처럼 되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저는 그 남자에게 다시 연락을 했고 기다렸다는 듯 제 전화를 받더라고요. 평생 나한테는 연락 안 할 줄 알았는데 딸 일이라고 발벗고 나서는 것 봐. 라면서 비아냥대는데 당장이라도 모가지를 잡아 비틀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긴 말 필요 없고 어디야? 내가 갈 테니까 잠깐 만나. 지금 있는 곳 문자로 보내줘. 라고 얘기하고 전화를 끊었더니 바로 문자 한 통이 오더라고요. 저는 운전을 하면서 몇 번이나 심호흡을 했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돌려서 딸아이와 헤어지게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막말로 돈이라도 갖다 바쳐야 하나 싶었는데 돈이 아쉬운 사람도 아닌 것 같아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결국 저는 남자의 집까지 오게 됐고 그 남자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바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키는 건 뭐든지 할게. 그러니까 우리 딸은 건드리지 마. 내 피부치고 평생 동안 영혼을 갈아서 키운 소중한 애야. 무슨 억하심정으로 딸아이까지 건드렸는진 모르겠지만 아직 젊은 애잖아. 당신이 딸이랑 헤어지겠다고만 해주면 내가 무슨 일이든지 할게. 라고 얘기했더니 기가 막히다는 듯이 웃더라고요. 이거 봐라. 누가 들으면 내가 작정하고 딸을 꼬셨다고 생각하겠네. 뭐 꼬신 거라면 꼬신 건데 내가 당신 같은 늑다리한테 무슨 미련이 있어서 딸까지 꼬시겠어? 뭔가 단단히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당신 만나러 집 앞에 찾아갔다가 우연히 딸을 보게 됐고 당신 젊을 때 모습이랑 너무 비슷해서 본능적으로 끌린 건 인정할게. 근데 나는 진짜 당신 딸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그냥 정말 분위기가 느낌이 비슷하다고만 생각했지. 그렇게 조금씩 가까워졌는데 선영이 제가 나한테 혼란 넘어온 걸 어떡하냐? 그러면서 자기 엄마라고 사진을 보여주는데 나라고 안 놀랐겠어? 나도 사진 보는 순간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 싶었다니까. 근데 이 정도면 당신 모녀랑 내가 전생에 뭐라도 엮인 거 아니야? 솔직히 나야 좋지. 당신 같은 늑딸이랑 만나는 것보다 파릇파릇하고 예쁘고 젊은 딸이 좋지. 라면서 제 속을 살살 긁는데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아무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결국 그놈은 그렇게 저를 집 밖으로 내쫓았고 저는 그 앞에서 한참을 기다렸지만 굳게 닫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딸이 제게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가방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내 보이는데 저는 그 종이 한 장을 보고 눈물을 쏟아내고야 말았습니다.
딸아이가 제게 내민 건 그 남자와의 혼인신고서였습니다. 엄마 나 정말 많이 생각했는데 엄마가 나 이렇게 예쁘게 키워줬고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키워줬는데 엄마 실망시켜서 미안해. 근데 그 사람이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 같아. 과거는 그냥 과거일 뿐이잖아. 나 그 사람이랑 만나는 1년 동안 정말 행복했고 마음이 편했어. 그 사람한테 과거가 있는 것처럼 나도 과거가 있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우리 좀 이해해주면 안 돼? 나 그 사람이랑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 보여줄게. 엄마 속 안 썩이고 아이도 낳고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게. 그러니까 우리 이해해줘. 엄마 미안해. 라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더 이상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제 딸은 결혼식도 올리지 않고 그 남자와 살림을 차리게 됐고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행히도 아직은 별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으니 속에서 끓는 것들이 언제 터져버릴지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슬픈 것은 제게 강제로 사위가 생긴 뒤 저는 딸과 멀어졌고 많게는 일주일에 한 번 적게도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던 딸을 지금은 1년에 한 번 얼굴 보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속 털어놓고 딸과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 얼굴을 보면 그 남자와 저의 연애가 생각이 나서 힘들다는 말뿐이니 이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저 하늘이 돕고 시간이 해결해 주길 바랄 뿐입니다. 그 후로 저는 남자는커녕 취미생활이나 친목 도모도 하지 않고 친한 언니의 식당에서 일을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혹시나 제게 또 이런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남자 복이라곤 지지리도 없는 게 제 팔자인 것 같아서 그냥 이대로 제 모습을 받아들이며 살기로 했습니다. 남자친구라도 있다면 인생이 화목하겠지만 그 화목함 때문에 제 인생을 망칠 거라는 두려움이 아직도 저를 붙잡고 있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